네,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클래스 멘토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희 더클래스 멘토링의 2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전부 다 합쳐서 거의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질문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은 질문이 달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차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탑3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탑3, 3위, 쌤 왜 연세대학교 갔어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중에 왜 연세대학교를 갔느냐 라는 질문이냐, 아니면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라이벌인 그 대학교 중에 왜 연세대학교를 갔느냐라는 질문이냐고 물어보는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연세대학교와 그 대학교, 고려대학교와의 선택에서 왜 연세대학교를 골랐는지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3위였고요. 두 번째, 2위로 많이 받는 질문은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 순공 시간 몇 시간이었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순공 시간이라는 표현이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거에 좀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순공 시간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순공 시간은 바로 잡아줍니다. 앞으로는 순공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순공량으로 설정해라. 순공량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봐라 라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왜냐면 시간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양을 정해놓고 공부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 또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순공 시간보다는 순공량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1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진로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진로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저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던 적이 많은데 생각보다 학생들은 그러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자체를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멘토링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신 조언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조금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멘토링 마지막에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멘토링 마지막에 사용하는 PPT 슬라이드가 있는데 기억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꼭 해주는 문장이 세상의 기준에 단정 짓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꼭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에 단정 짓지 마세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 어떤 시험 제도, 입시 제도에 본인을 좀 많이 가두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아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단정 짓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세상의 기준에 단정 짓지 마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큰 미래를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진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 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꽤 많이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 성인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도 있고요. 내가 잘했던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게 금방 질려버리거나 내 실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집중해서 막 하다 보면은 그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걸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그만큼 즐기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오히려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때의 우선순위는 내가 잘하는 걸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내가 못하고 재미없어 하는 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거 단기간에 확 성적 올리거나 실력 늘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때는 내가 잘하거나 좋아했던 거를 한 번 더 집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험생들이 꼭 피해야 할 공부 습관은 무엇인가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나 오늘 몇 시간 했어. 오늘 몇 시까지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 공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 공부했고 플래너에 막 몇 개 체크해놨고 요런 거 스토리에 이쁘게 꾸며가지고 막 올리고 게시물 올리고 스토리 올리고 그거에 좋아요 달리고 박수 받는 맛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공부는 나를 속여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나에 대한 과시는 나중에 정말 남들이 말 안 해도 부러워할 결과를 얻으신 뒤에 충분히 과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시하기 위한 공부 습관은 꼭 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도움되는 암기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공부 방법은 여러분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겠죠. 암기 방법은 특히 사람마다 잘 맞는 방법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저리 떠들면서 얘기하는 암기 방법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막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게 잘 외워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암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금 이 암기법을 분석해 보면은 내가 그냥 눈이나 손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말해보고 귀로 듣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결과는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내신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안 외워지는 문장이나 정말 안 외워지는 표현이 있다면 핸드폰에 제 목소리로 그 문장이나 표현을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한 거를 학교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정도 들으면서 그 문장을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가장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풀지 않았던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2학기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과와 이과를 완벽히 나눠서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저는 2학년 1학기 때 이과를 처음에 선택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수학은 조금 즐기는 편이었는데 과학 과목을 상당히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실제로 문과로 반을 옮기겠다, 전과를 하겠다라는 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갑자기 반이 바뀌기도 하고 다시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원래 있었던 이과 학생들한테서 들리던 좀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고 새롭게 갔던 문과 학생들한테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는 친구인데 성적도 안 좋고 본인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학교 공부 교육을 강요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갈 때만 해도 좀 특성화고 공고나 상고나 농업고등학교나 아니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이 조금 인문계 고등학교 외적인 고등학교에 대한 시선이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공부를 안 하는 애가 가는 곳이다, 조금 공부에서 멀어졌다, 성실하지 못한 중학교 생활을 보낸 애들이 가는 곳이 특성화고다, 이런 아직까지 그런 선입견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서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특성화고를 골라서 가는 경우도 정말 생기는 것 같고요.
정말 일부러 나의 꿈을 더 펼쳐보기 위해서 공고나 마이스터고나 예술고등학교나 더 많은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정답이 아닌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겁이 나실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는 마음을 여시는 것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교 공부만 강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몇 년 전까지 계속해서 대안학교에도 제가 교육봉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대안학교에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고민해 보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앞으로 더클래스 멘토링 채널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멘토링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누가 뭐래도 지금 이렇게 저의 영상을 봐주시거나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최고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매일매일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막 버스랑 기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요? 안 힘들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학생들이 주는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배우가 카메라 레디 액션 할 때 빵 눈빛이 바뀌는 것처럼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가 좀 소름이 돋는데 학생들 앞에서 종소리가 땅 켜지고 학생들이 저를 쳐다봐주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 앞에서 무언가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 강의를 시작하는 순간 정말 저의 모든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그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든 매일매일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 게 큰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자기 삶에 무언가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자기 삶에서 무언가 다른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면 정말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학생들이 존재하는 곳을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이 닿는 데까지, 아니면 제 체력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집중을 못합니다. 집에서 10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집중력 낮은 아이들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다른 것들로 집중력을 높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진로 강의 나가서 학생들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활동으로 집중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내 스스로 조금 표현해 보는 거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이거 조금 너무 노골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더클래스가 연세대학교를 함께 투어하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녀분과 함께 연세대학교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연세대학교 같이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아이들의 집중력 10분 이상으로 확 끌어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관계나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 감정과 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 이 질문은 잘 조절하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이 상황도 충분히 즐기라고 해주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 연애하고 혹은 고등학생 때 친구 때문에 싸워보기도 하고 친했던 친구랑 정말 손절도 해보고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경험들을 자양분으로 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20살 대학 가서 어른 돼서 인간관계로 생기는 문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심하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내 인생의 양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아파해보고 충분히 고통스러워보고 충분히 후회도 해보고 또 충분히 즐겨도 보는 경험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요. 중고등학교 때 물론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삶이나 학교생활이나 공부가 막 너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거는 그 나이 때만 해볼 수 있는 순수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저한테 DM 하세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고 땅땅땅 해드리겠습니다. 과목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질문은 조금 제가 처음으로 오늘 라이브에서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조금 쓴소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라는 말 지금부터 삭제하세요. 삭제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 제발. 그런 건 없어. 특히 공부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해야 돼. 물론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조금 더 공부를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라는 긍정적인 질문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좀 요행을 바라고 조금 더 어떤 좀 편하게 접근해 보려고, 좀 공부 요만큼이라도 덜 해보려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물어본 거라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네, 그건 없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클래스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분야와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더클래스는 크게 3가지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 멘토링입니다. 연세대학교에 놀러 오시면 저희가 연세대학교를 같이 구경시켜드리고 같이 학식 체험도 가능하시고요. 강의실도 직접 들어가서 멘토링까지 진행하는 풀 패키지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저희의 핵심 시그니처 멘토링이죠. 진로 프로젝트 멘토링이 있습니다. 학과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니 프로젝트 형식의 보드게임 혹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분야를 저희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접니다. 더클 황대표 진로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불러주시면 정말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직접 2시간가량의 진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오늘 같이 학생들과 Q&A 진행하고 질문 받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 또 단 한 명의 학생들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말씀만 주시면 최대한 직접 찾아가서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멘토링 문의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래스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는 어떤 걸까요?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거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더클래스를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왔는데, 정말 저도 어떻게 더클래스가 2주년, 또 햇수로는 3년이 됐는지 참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이고, 정말 감사한 분들도 많고 그만큼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안 힘들다고 얘기하기엔 거짓말인 것 같고요. 매 순간 매 순간이 저에게는 좀 도전이자 극복이자 또 하나의 또 성장인 것 같습니다. 멘토링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을 주는 건 학생들이지만, 더클래스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는 너무나도 고마운 저의 팀원들입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능력이 참 부족한 모자란 사람인데,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모든 팀원들께 진심으로 오늘 2주년 라이브를 통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기회 있을 때마다 힘 실어주시는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또 간간히 응원 보내주시는 수많은 분들, 또 저를 멘토링으로 또 다른 기회로 찾아와 주시고 기억해주시는 지금까지 거쳐갔던 수많은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여러가지 교육기관 관련 분들, 진심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끝으로 저의 최종 목표를 물어봐 주시는 댓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최종 목표는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에 제가 요만큼이라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오늘 거의 약 30-40개의 질문에 인스타 라이브로 답변을 드렸고요. 더클래스 2주년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주년, 4주년, 5주년에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 또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클래스, 그리고 더클래스 멘토링의 대표 황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